S&P 500, 나스닥 100이 역사상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시나요? 지금 최고점인데 사도 되나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미국 이란 전쟁 공포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는 사셨습니까? 못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더 떨어질까봐 또는 더 떨어지면 사려고요. 그러면 오늘은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믿으면서 미국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타이밍에 사야 하는지 제가 데이터로 가장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세일하는 물건이 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세일할 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주식은요, 세일 날짜를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가격이 계속 올라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 100이 정고점을 돌파한 거 예측하셨나요? 미국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고 기름값은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악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은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악재가 사라져서 오른 게 아닙니다. 악재가 있는데도 오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단기 주가는 못 맞춥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춤을 춰요. 트럼프가 아침에는 종전, 낮에는 휴전, 저녁에는 확전. 이거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전문가도 못 맞춰요. 알고리즘도 못 맞춥니다. 저점을 맞추는 것은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봐야 하는데 단기등하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10년 후 나스닥이 지금보다 높을지 낮을지 그건 맞출 수 있잖아요. 이건 쓸데없는 소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방향성 그리고 본질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왜 의미가 없는지 재미있는 실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찰스 수압 연구소가 실험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찰스 수압이 운영하는 리서치 센터인데요. 여기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매년 2,000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자 5명을 과거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요, 완벽한 타이밍 투자자입니다. 완벽해요. 매년 정확히 최저점에 샀어요. 이건 신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요, 즉시 투자하는 투자자예요. 1년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샀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할 투자자예요. 이 사람은요, 1년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똑같이 나눠 샀습니다. 네 번째는요, 배드 타이밍 투자자예요.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입니다.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어째 매년 최고점에만 골라서 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금 보유 투자자예요. 폭락을 기다리면서 현금만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5 투자자들 20년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1위는 가장 좋은 완벽한 타이밍 투자자입니다. 이 부분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무려 20년간 원금 대비 278%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2위가 의외예요. 분할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에 즉시 투자했던 투자자가 2위입니다. 분석하고 기다리고 타이밍 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넣은 사람이요. 다음 3위가 분할 투자자고요. 4위가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20년간 매년 완벽하게 최저점을 맞춘 완벽한 타이밍 투자자와 그냥 바로 넣은 즉시 투자자의 차이가 고작 39%입니다.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조차 203%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보유자보다 압승입니다. 20년 내내 가장 비쌀 때만 샀는데도 말이에요. 기다리던 사람만 졌습니다. 시장에는요, 타이밍을 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거칠식이든 적립식이든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완벽한 타이밍 투자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이 완벽한 타이밍 투자자라고 생각하시죠? 저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보셨잖아요. 현실은 고점 판독기입니다.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생기는 즉시 사던가 매달 적립식으로 사세요. 그게 20년간 데이터가 증명한 정답입니다. 또 실험 하나 보겠습니다. JP모건이라는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도 같은 결론을 냈어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데이터입니다. 20년 내내 S&P 500을 그냥 들고 있으면 연평균 9.8%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열흘만 놓치면요, 5.6%로 반토막입니다. 30일을 놓치면요, 0.8%로 거의 은행이자 수준이에요.
40일을 놓치면요, 마이너스 1.1% 원금 손실입니다. 20년을 투자했는데 딱 40일을 놓쳤다는 이유로 원금도 못 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상승은 폭락장 직후 아주 짧은 며칠 사이에 일어납니다. 폭락이 무서워서 잠깐 나갔다가 그 며칠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수익률을 날려버립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정장이 올 것 같아서 시장에 빠져나가 대비하려다 잃어버린 돈이 실제 조정장 때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고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투자하실 때 최소 현금 20%에서 30%는 꼭 들고 계셔야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현금 20%는 꼭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폭락할 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계속 말했지만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 5% 폭락을 기다리면 평균 291일을 기다려요. 그 사이에 시장은 평균 13%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30%는 폭락을 기다리려고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내 멘탈을 잡아줍니다. 주식 비중이 100%일 때 계좌가 마이너스 20%가 되면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금 30%가 있다면요, 전체 자산 하락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대응할 돈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현금은 그 멘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에요. 둘째, 위기를 바꾸는,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락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금을 들고 있던 투자자에게는요, 하락장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슈퍼 세일 기간이에요. 현금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80%의 자산을 투자하며 시장의 상승을 즐기고 하락장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에는 보유한 현금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합니다. 즉, 오를 때 즐기고 내릴 때도 즐기는 방법이죠. 그럼 진짜 폭락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걸 평소에 미리 시뮬레이션 해둡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락 지점이 올 때마다 현금의 4분의 1씩을 쏟아 붓습니다. 기계처럼요. 그냥 숫자가 되면 넣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요. 바닥이 어딘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도 못합니다. 마이너스 20%가 넘어가서 내 현금이 다 소진됐으면요, 그때부터는 홀드입니다. 버티는 게 전략이에요.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레버리지 ETF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변동성이 훨씬 크고 리스크가 있어서 충분한 공부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시나리오를 짜두는 거예요. 폭락은 막상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리 정해두면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과를 내고 싶다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우상향에 베팅했다면 꾸준히 머물러야 해요. 돈이 생길 때마다 넣으세요. 적립식도 좋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랫동안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둘째, 항상 현금의 20%에서 30%는 확보해야 합니다. 방패 없이 싸우지 마세요. 현금은 하락장에서 공포를 이기고 내 자신을 지키는 보험이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폭락을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폭락장이 오면, 하락장이 오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감정 빼고 시나리오대로 평소에 시뮬레이션 해두는 대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도요, 거액의 현금을 미국 단기 국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 주식을 다 팔고 시장을 떠나지는 않아요. 시장에 머물면서 기회를 보는 거죠. 시장에서 나가버리는 게 큰 리스크입니다. 시장에 머무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사세요. 남은 에너지와 정신력은 일, 가족, 건강에 쏟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저점 매수의 함정, 그리고 진짜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오늘
하락장 때 현금이 방패이고 또 무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 막상 하락장에 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폭락장, 하락장에서 이 현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체적인 시스템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감정 빼고 숫자로 시스템으로요. 이걸 알면 폭락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없을 기회가 됩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심플하게 투자해서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